안녕하십니까. 도덕경 읽어주는 수학자 김성재입니다. 도덕경 전체를 관통하는 대원칙은 무의지사와 불연주기입니다. 무의지사는 무의의 일처리고요. 불연주기는 말 없는 가르침입니다. 무의지사에서 무의를 실천하는 까닭은 만물의 본성을 방해하지 않고 북돋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면에서 보면은 작아요. 일견 작게 보입니다. 불연주기에는 백성들이 스스로 교화되고 기량을 갖추고 또 때를 맞춰서 움직여 그래서 그 결과 국가의 기강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견 크게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의지사와 불연주기의 이치는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에 작은 것이 큰 것이 될 때 요구되는 대가를 대신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노자도 이것을 간파하고 도덕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작용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신명입니다. 명자는 밝음,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이 깨달음의 답습이라는 것인데요. 이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선행이 주위의 선행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래서 지도자로부터 선을 행하면 주위의 관료들이 선을 행하고 결론적으로 온 백성이 다 선을 행하는 그러한 작용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명에 대해서는 27장과 28장에 가서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명의 작용은 나중에 경제학에서도 유사한 것이 나타나죠.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담 스미스가 그의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이야기했습니다. 각 개인은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빵 굽는 사람도 자신을 위해서 빵을 굽고 구두를 닦는 사람도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설령 이타적인 그런 면이 없다 할지라도 이 개인의 활동은 모여서 공적 부를 증진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거이 보이지 않는 손의 핵심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선을 행함에 있어서 지도자가 선을 행하면 주위가 선을 행하고 또 온 백성이 선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그래서 서로 나누고 그래서 풍요해지고 또 평안해지는 그런 세상이 온다라는 것이 신명의 작용이고, 그 작용을 바탕으로 이제 무의지사와 불연주기가 설명이 되는 것이죠. 15장에서도 무의지사와 불연주기의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좀 볼까요? 고지선의사자 미묘현통 신불가식. 옛 선을 행하는 자는 미묘하고 현통해서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어렵지 않죠? 부유불가식 강유지용. 비록 알 수 없지만, 헤아릴 수 없지만 구태여 형용해보면, 선의사자를 이제 이 3행에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선은 덕의 실천적인 면입니다. 예해 약동석천, 유해 야괴살인. 신중한 것이 마치 겨울에 개울을 건너는 것 같고, 삼가하는 것이 마치 사방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사방에서 마치 적이 쳐들어온 것 같이
늘 조심한다라는 뜻입니다. 엄의 약기객, 환의 약병지, 장석. 엄연한 것이 마치 손님 같고 환연한 것이 툭 튀었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툭 튀어 있는 것이 마치 얼음이 장차 녹아내리는 것과 같다. 돈의 기약박, 광의 기약곡, 혼의 기약탁. 돈독한 것이, 도타운 것이 마치 통나무 같고 굉장히 순박하다는 거예요. 비어있는 것이 마치 겨울 같고 섞여 있는 것이 마치 흐림물 같다. 억지로 어떤 인위적인 것이 없이, 드러남도 없이, 또 욕심도 없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요 석줄에서 선지사절 설명했어요. 숭늉타기 정지서청, 숭늉아니 동지서생. 누가 능히 탁한 데에서 고요해지고 서서히 맑아지며 누가 능히 평안한 데서 움직이고 서서히 생기를 찾아갈 수 있는가. 이 문장은 이 15장의 핵심이 되는 것인데요. 주어가 무엇인지,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주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간파하면 뜻이 쉬워집니다. 누가 능히 이렇게 혼탁한 상태로 있으면서, 여기서도 탁하다고 했죠. 혼탁한 상태에 있으면서 세상이 고요해지고 또 서서히 맑아지게 할 수 있는가. 누가 능히 평안한 데 있으면서 이렇게 엄해, 환해, 예해, 유해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평안한 상태에 있으면서 백성들이 움직이고 때를 맞춰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생기를 찾아가게 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런 무의지사를 실천할 때 불언주기 효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보차도자 불욕영. 이 도를 보존하는, 지키는 자는 채우려 하지 않는다. 채운다는 말은 그 전에 9장에서 지영지, 불욕기 이렇게 시작하죠. 가지고 있으면서 더 채우는 것은 그만둔만 못하다. 그래서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채운다는 것은. 그래서 욕심을 내지 않는다. 드러내려 하지도 않는다. 부유, 불영, 고, 등패, 불신성. 무릇 채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능히 가름하고 새로운 것을 이루지 않는다. 새로운 것을 이룰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경거망동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지는 천하가 스스로 서서히 맑아지고 생기를 찾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근저에는 승명이라는 작용이 있죠. 이렇게 스스로 서서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의주사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를 보면은 많이 조급합니다. 이 대부분의 경우 조급함은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의미를 잃게 했었죠. 여러분도 시간은 돈이다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인데요. 시간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또 돈과 비교될 수 있음을 강조한 말이죠. 이 말은 1900년도 초에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폰 위저에 의해서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라고 하죠.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으로 발전됐어요. 발전됐다기보다 변질된 것인데요.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만약 일하지 않고 다른 활동을 했다면 다른 활동을 하며 쓴 직접 비용뿐 아니라 그 시간에 벌었어야 할 돈까지 벌지 못한 간접 비용이 모두 손해가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 손해를 기회비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생명보다 자본이 더 큰 힘을 갖게 했고요. 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여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현대사회를 낳았습니다. 그 결과 시간은 돈의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조급함과 욕심이 시간을 돈에게 빼앗긴 결과를 낳은 것이죠. 현대사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AI니 인공지능이니 무슨 첨단 과학이니 하는 것으로 많은 이점을 누리고도 있지만 그와 유사하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돈의 시간을 사람의 시간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저급함을 버리고 넓은 포용력으로 국민을 이끌고 도와야 하고요. 또 개인은 유용한 지식을 얻고 기량을 갖추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은 서서히 밝아지고 생기를 찾게 될 것이며 결국 시간은 사람의 시간으로 되돌려지지 않을까요? 시조 한 수로 마감하겠습니다. 사람의 시간. 사람과 시간은 싸우지 않았다. 어느 날 사람이 싸움을 걸었다. 시간은 길을 잃었고 사람은 시간을 잃었다. 감사합니다.